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표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오늘은 직장인 1000명에게서 받은 사연을 가져와 봤습니다. 1000명? 오! 몇 개만 축이신 건가요? 1000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항상 다들 가슴속에 갖고 있네요. 저의 고객들이. 그러면 저희가 약간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네네네. 네, 읽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내본 적은 있는데 제가 받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12번씩 사표를 꺼냈다가 좋은 동료들을 보면서 집어넣기를 반복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작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너무 좋아서 으쌰으쌰하며 일해왔는데 낮은 연봉과 야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연봉 인상을 요구하니 이 업계가 원래 이렇다며 거절하고 매출이 커질 때까지는 채용 인원을 늘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때려치자니 이런 동료들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싶고 계속 다니자니 월급이 찍힐 때마다 현타를 받고 있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되게 공감이 가서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동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연봉은 좀 아무리 높여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이요? 어떠세요?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동료가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봉도 뭐 무시는 못한다. 예, 이런 거는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직장 생활의 두 가지 즐거움, 관계하고 급여. 이 두 가지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통 본인들의 성향이 관련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지향형 성격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과제지향형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연 중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때려치자니 이런 동료들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실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데 매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때려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랑 관계는 맺어지잖아요.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다 그래도 오히려 더 편안하게. 그래서 때려치면 정말 관계가 끝날까에 대한 두려움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매우 방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동창들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직장 내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가족같이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왜 그 옛날에 시험 보면 뭐 몇 점 이하면 아무리 딴 걸 잘해도 뭐 탈락 이런 게 있잖아요. 급여나 관계도 둘 다 중간 이상은 되어야만 내가 회사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가 너무 작다.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죠. 못 다니죠. 네. 혹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둘 다 중간 이상은 돼야 되지. 둘 중에 하나라도 너무 결핍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나를 대단히 힘들게 하고, 그때 되면 제가 당당히 사표를 내도 된다. 왜냐하면 나를 망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공감이 갔었어요. 결국에는 저도 되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직을 했거든요. 회사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개선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게 실은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옛날에 좋은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너무 힘들지 않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뒤엎기에 지쳐버린 직장인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대표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의 의견이 반영된다거나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논리적인 이유 없이 이게 더 나아 보이네? 라는 대표의 한마디에 자꾸만 바뀌는 프로젝트의 방향성 때문에 힘듭니다. 신입으로 입사한 거라 1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역시 빠르게 이직하는 것이 답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으로 입사한 거라 1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1년 차 때에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적절한 판단인가 하는 것부터
우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특성이나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엔 PM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PM의 의견에 따라서 팔로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적응, 이해 이런 것들이 실은 기본적으로 좀 필수이기는 합니다. 그런 걸 전제하더라도 이제 프로젝트를 누가 자꾸 뒤엎으면 짜증나죠. 짜증나고 열받죠. 그런 적 있어요? 많죠. 예. 네.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일단 설득을 막 하면서 싸워봤는데 네. 너무 지친 날엔 그냥 알겠습니다 했어요. 왜 뒤집었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설명 자체를 안 했는지 왜냐하면 그냥 뒤집어! 이렇게 하고 아무 설명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열받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근데 막 너무 바쁜 때 물어보면 다음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소통이나 교류를 한다 그러면 왜 그런지 납득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즉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즉 논리적인 게 중요한지 아니면 설명 자체를 안 해주는 게 문제인지 설명 자체를 안 해줬다 그러면 설명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논리적인 것은 싸우면 되는 것이고 논쟁을 하다 보면 정답을 찾아가고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수평적이어야 된다는 착각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팀에도 주장이 있고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듯이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팔로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관리해 주거나 이러면 좋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한 표현이 서러우면 임원되라. 직장인들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서럽네요. 네, 서러우면 임원해라. 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임원들을 혹은 리더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리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안 변한다. 그럼 리더는 뭐 벼슬인가요? 실은 리더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예요? 부하 직원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서로 안 변해요. 직장 생활의 핵심은 서로 맞춰가는 거다. 혹은 서로 길들여가는 거다. 서로 익숙해지는 거다가 가장 정답이라는 거죠.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1년 차시라고 그러면 아직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가능성은 높다. 그런 면에서 매우 위로의 마음을 전하긴 하지만 조금 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이것도 기대되는데요. 다음 사연 뭔지 좀 모르겠지만. 길어요. 안녕하세요. 땡땡씨, 디자이너니까 영상 편집, 마케팅도 다 해보자 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퇴사를 고민하는 디자이너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이다 보니 원래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뭐든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대로 가면 제 커리어도 망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좀 공감이 잘 안 가요. 고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이런 질문이나 고민이 들어오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 드리는 건 성격 유형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MBTI 같은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성격 유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성격 유형이 뭐세요? 저는 최근에 한번 해봤는데 ENFP가 나왔어요. ENFP. 네. 성격 유형이 뭐세요? 저도 MFP요. MFP. 원래는 ENFP 정도 되면요. 이 고민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일을 하면 재밌지 않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너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 중에는 안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NFP의 반대가 ISTJ. ISTJ는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딱 주어진 한도 안에서 자기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을 딱 하는 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도 자기 커리어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 계획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원래 난 여기 이거 하러 왔는데 자꾸 이걸 시킨다 이러면 이게 펀 아니면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혼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격 유형을 먼저 물어봐요. 특히 이분이 그 말씀하신 중에
이대로 가면 제 커리어가 망가질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가면 커리어가 망가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풍부해질 것 같다? 어떠세요?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핵심은 깊게 파면서 소위 말하는 T자형으로 다양성을 갖고 가는 거는 정말 좋은 인재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코어는 하나는 가져가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 쌓는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 커리어가 망가질 것 같다는 건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생기는 부정적인 걱정이지 저건 전형적으로 다양한 커리어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리얼 원트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데서 이렇게 잘 견디고 나면 절대로 커리어가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충분한 실제적 경험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땐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막상 실전에서 노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노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노라고 얘기하면 불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노라고 얘기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행복, 만족 네. 이런 걸 생각하고 어떤 때에는 갈등이나 대립이 예상되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함부로 사표를 던지지 마라! 에라.